안녕하세요. 스타겐 왓슨의 계량 경제학을 가장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예요. 우리가 회귀 분석으로 멋지게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거 진짜 믿고 써도 되는 걸까요? 이 모델이 좋은지 나쁜지 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입니다. 먼저 우리 모델 과연 쓸만한가? 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. 모델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R제곱과 회귀 표준 오차, SER 이 두 가지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실제 데이터에 적용도 해보고 마지막에는 이 두 지표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비교하면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자,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럴듯한 회귀선을 쫙 그었습니다. 근데요, 선은 그냥 선일권이잖아요. 진짜 궁금한 건 바로 이거죠. 그래서 이 선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데 이걸로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그냥 좋은 것 같아요가 아니라 숫자로 딱 부러지게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객관적인 측정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.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R제곱입니다. 결정계수라고도 부르는데요.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모델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. 종속 변수의 전체 변동이라는 게 총점이라면 우리 모델이 그 중에서 과연 몇 점이나 설명해냈는지 그 비율을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 수식을 한번 보세요. R제곱은 설명된 제곱합 ESS를 총 제곱합 TSS로 나눈 값입니다. 어때요? 간단해 보이죠? 하지만 이 수식의 진짜 의미, 그 알맹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 ESS와 TSS가 도대체 뭔지부터 하나씩 뜯어봐야 합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. 데이터의 총 변동이라는 커다란 피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 피자는 우리 모델이 설명하는 변동이라는 조각과 설명하지 못하는 변동이라는 조각으로 정확히 나뉜다는 사실. R제곱은 바로 이 간단한 원리에서 출발합니다. 자, 그럼 각 조각을 자세히 한번 보죠. 첫 번째 구성 요소, 바로 총 제곱합, TSS, Total Sum of Squares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전체 크기를 말해요. 즉,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저 Y 데이터들이 애초에 얼마나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지 그 변동의 총량을 측정하는 겁니다. 수식을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. 각각의 데이터 값, Y가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잰 다음에요. 제곱해서 싹 다 더한 값입니다. 이게 바로 우리 회귀 모델이 넘어야 할 산의 높이, 즉 변동의 총량인 셈이죠. 다음은 설명된 제곱합 ESS, Explained Sum of Squares입니다. 이건 그 거대한 변동의 총량 중에서 우리 회귀선이 얼마나를 시원하게 설명해냈는지 그 공로를 측정하는 값이에요. 이번에는 실제 Y값 대신에 우리 모델이 예측한 Y값, 즉 Y햇을 씁니다. 이 예측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만약 우리 모델이 쓸모가 있다면 예측값들이 그냥 평균선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있지 않겠죠. 데이터의 추세를 따라서 쫙 퍼져나갈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ESS가 크다는 건 와, 우리 모델이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을 제대로 잡아냈구나 하는 아주 좋은 신호가 되는 겁니다. 마지막 조각은 잔차 제곱합 SSR, Sum of Scared Residuals입니다. 이건 좀 슬프게도 우리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고 남겨버린 오차의 크기를 말합니다. SSR은 정말 직관적이에요. 실제 값이랑 예측값의 차이, 그걸 우리가 오차, 즉 잔차라고 부르잖아요. 그 잔차들을 제곱해서 싹 다 더한 값입니다. 아까 그 피자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회귀선이 먹지 못하고 남긴 찌꺼기 조각이라고 할 수 있죠. 당연히 이 찌꺼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?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면 R제곱의 개념이 머리에 확 박히실 겁니다. R제곱은요, 1에서 설명되지 않은 변동의 비율을 뺀 것과 같아요. 생각해보세요. 만약 우리 모델이 신들려서 오차가 하나도 없다. 그럼 SSR이 0이겠죠? 그럼 R제곱은 자연스럽게 1, 즉 100%가 되는 겁니다. 완벽하게 모든 변동을 설명했다는 뜻이죠. 자, 이제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겠습니다. R제곱이 설명력의 비율,
그러니까 상대적인 성과를 보여줬다면 회귀 표준 오차, SER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우리 모델의 예측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빗나가지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, 즉 오차의 절대적인 크기를 알려주거든요. 이 수식 처음 보면 헉 하고 좀 놀랄 수 있는데 사실 그 본질은 아주 직관적입니다. 한마디로 잔차, 즉 오차, U의 평균적인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핵심은 이거예요. 방금 배운 잔차 제곱 앞 SSR을 N-2로 나눈 다음에 제곱근을 씌운 값이죠. 여기서 왜 하필 N도 아니고 N-1도 아니고 N-2로 나누냐면요.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절편과 기울기 이렇게 파라미터 두 개를 추정했잖아요. 그래서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.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유도 보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더 공정하게 오차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결과적으로 SER은 우리 예측이 실제 값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Y와 똑같은 단위로 아주 실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. 자,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 도구들이 실제 데이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? 교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시죠. 캘리포니아 학군 데이터로 학생 교사 비율이 과연 시험 점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분석해 봤습니다. 분석 결과 이 모델의 R제곱은 0.051이 나왔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뜻일까요? 학생 교사 비율이라는 이 변수 하나만으로는 학군별 시험 점수의 그 수많은 차이 중에서 고작 5.1%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. 생각보다 엄청 낮죠? 여기서 벌써 감이 오실 거예요. 아, 시험 점수에는 뭔가 다른 훨씬 중요한 요인들이 많겠구나. 그리고 SER은 18.6이 나왔습니다. 이 숫자의 단위가 뭐라고 했죠? 맞습니다. Y 변수인 시험 점수와 똑같아요. 따라서 이 모델을 가지고 시험 점수를 예측하면 평균적으로 약 18.6점 정도는 틀릴 수 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우리 손에 두 개의 숫자가 쥐어졌습니다. R제곱 0.051 그리고 SER 18.6. 이걸 가지고 최종 진단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숫자가 더 중요할까요? R제곱이 낮으니까 이 모델은 형편없는 걸까요?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. 왜냐하면 이 둘은 우리에게 완전히 서로 다른 정보를 주기 때문이에요. 이 슬라이드가 핵심 차이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. R제곱은 설명된 변동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척도예요.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단위가 없죠. 높을수록 좋습니다. 반면에 SER은 예측 오차의 절대적인 크기를 Y 변수와 동일한 단위로 보여줍니다.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는 이겁니다. R제곱이 우리 모델이 이 전체 문제 중에서 몇 %를 풀었는가를 알려준다면 SER은 그래서 우리의 답안이 정답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 정밀도를 알려준 셈이죠. 그렇다면 R제곱이 5%에 불과한 이 모형은 정말 쓸모없는 걸까요? 아니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 낮은 R제곱 값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. 이봐요, 당신은 지금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훨씬 더 중요한 요인들을 놓치고 있어요. 라는 강력한 신호죠. 예를 들면 학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교육 환경 같은 변수들 말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변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개의 변수를 함께 사용하는 다중회귀 분석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.